네, 이렇게 쌀쌀하다 못해 겨울이 온 것 같이 너무 춥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이 때이른 강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이네요.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시원하다 이 정도였는데 방금 전에 김동현 캐스터도 그렇고 엄청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추운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7.1도까지 떨어졌고요. 예. 철원이 영하 6.1도, 파주도 영하 5.3도, 그리고 서울도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한 곳들도 많습니다. 주로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모두 다 영하권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월 초에 우리가 15도를 아침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10월 말 들어서도 한 10도 정도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이제 11월 첫날에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네. 바람이 초속 한 3m 안팎 정도로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안가 지역들 그리고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서울이 영하 6.1도입니다. 네. 아까 수은주가 영하 2도라고 그랬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6도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 체감하는 추위는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인천도 영하 6도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 그러니까 이 한반도 북서쪽에서 상당히 차가운 공기들, 한반도 상공에 영하 25도 안팎 정도의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상당히 극심하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낮 기온도 한 10도 안팎 정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종일 춥다, 종일 상당히 쌀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일 추운 와중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가을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산간 8개 시군입니다. 네. 그래서 강릉과 고성, 평창 이런 8개 시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내려진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내려진 한파특보가 되겠고요. 예. 한파주의보는 이 겨울뿐만이 아니라 가을과 봄에도 내려지곤 합니다. 주로 기준으로 보면은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게 되고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을 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게 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하 12도를 밑돌 때 상당히 수은주가 크게 떨어질 때도 내려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중대한 어떤 피해, 그러니까 동파라든지 또는 건강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도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크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맘때 이렇게 춥나 싶어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수은주가 영하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맘때 이렇게 춥습니까? 오늘 기온이 서울이 영하 2.2도죠. 네. 우리가 기온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때는 평년값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 30년 정도 평균값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영하 2.2도 같은 거는 12월 한 4일에서 5일 정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위가 한 달 정도 앞선 추위다. 그래서 한 달 앞선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다. 미리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대 기록을 보면 2010년 10월 25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었고요. 2014년에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13일과 14일에 걸쳐서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파주의보가 또 내려졌었고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3년에 또 한 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파특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찾아본 게 한 3번 정도이고 2014년과 2015년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추위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드문 추위, 드문 이 겨울 추위가 좀 일찍 찾아왔다. 이렇게 또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겠고요. 역대 11월 달 기록을 보게 되면 1924년도에는 11월 달에 영하 8.5도까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과거에는 영하 7, 8도 정도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출근길에 너무 추워서 제가 지금 집에 가는 길에 패딩을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알아보고 사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대로 겨울로 좀 접어드는 건가요?
우선은 내일까지 일단 이번 추위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권에 기록하면서 상당히 춥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뭐 낮에도 뭐 종일 좀 쌀쌀하겠고 한 목요일 정도 되면서 조금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날씨는 목요일 낮부터 해서 조금 풀리겠고 기상청에서는 이 금요일부터 해서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가 반짝 추위에 좀 그칩니다만 상당히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고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추위에 비해서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이번 추위에 대해서 잘 견디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래 뭐 수능이 다가오면 좀 춥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벌써 그 수능도 이제 다가오는 것 같고 약간 겨울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11월 달 그러니까 네. 이달에도 한두 차례 정도는 강한 추위, 지금처럼 기습적으로 추위가 좀 찾아올 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중순 정도 되면 한 겨울 날씨가 좀 자주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가는 12월 달이 되면 역시 이제 한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절대적인 수은주 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12월 달에 강한 한파가 좀 찾아올 때가 많겠고 이 한파가 찾아온다는 것은 12월 달에 서해안 지역에 폭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고요. 1월 달은 우리가 한반도 1년을 통틀어서 가장 추운 달이 바로 1월 달입니다. 주로 한파의 그 중심이 동해 쪽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북동쪽으로 좀 물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눈이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에도 역시 기습적인 한파가 자주 찾아오겠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폭설이 예상되곤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말은 되진 않습니다만 포근한 겨울을 좀 맞이하곤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그 약한 라니냐가 좀 발달을 하면서 라니냐가 있을 때는 한반도에서 좀 추위가 좀 있곤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무 추워지니까 급변하는 날씨에는 건강 잃기가 참 쉽잖아요. 환절기 건강 지키는 방법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기 때문에 또 단시간에 급격히 추워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짧은 시간에 이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해서 좀 반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네. 되면 감기에 걸린다거나 또는 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 관리를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예. 음주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 주시고 또 비타민 같은 것들 그래서 과일도 좀 자주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수분도 좀 자주 보충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침, 저녁은 특히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이 시간대는 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건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실내 적정 습도가 한 60% 정도니까요. 예.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다 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고요. 바이러스라든지 오염물질들이 실내에 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춥더라도 환기를 좀 짧게라도 자주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네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내일은 좀 두껍게 네. 입고 나가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